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36포인트, 0.26% 상승한 2101.9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내린 633.9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하락하면서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홍콩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이 매일 상반되게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타결이 가까워졌다라고 했다가 다음 날은 타결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소식에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함께 외국인들의 MSCI 리밸런싱에 관련해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 그리고 지소미아까지 얽히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 시장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저녁 6시 정부가 관련된 브리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해서 당분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부유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이요. 외국인들이요 또다시 팔았어요. 12거래일째 지금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샀으니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우라노스 전문가님 계속 시장 빠진다고 그러셔가지고 네네. 미워요. 아, 그래도 제가요? 오늘 빨간불 켰는데 또 내려갈 네. 거라고 말씀하실 거죠? 예,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진짜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머니투데이에 돌아올 때마다 사실 지수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한번 드릴 때마다 이제 지수가 좀 빠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지수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이런 대사를 하죠. 아, 설마요.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는 일단 뭐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화면상으로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엘리엇 파동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 5파 구간을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이 5파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면 이제 좀 빠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지수에 대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마침 지금 요 지지 구간을 이탈되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체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지금 1,600조가 이제 전체 시가총액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 비중 같은 경우는 약 34% 정도가 됩니다. 34%를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약 560조 정도가 되는데 이 560조 중에서 바로 MSCI EM 지수 바로 이제 다음 주 26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있는데 결국 이 560조 중에서 0.5% 정도의 매도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2조 원 정도의 매도가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어제가 뭐 매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11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가 보면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약 지금 1,500조 정도밖에 아니죠. 1조 5천억 정도 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약 4천억에서 5천억 가량 정도의 매도 대기 물량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지난 5월과
그리고 8월 달 때처럼 MSCI가 발동됐을 때마다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매도량이 나왔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아직까지는 한 발 정도 남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려감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제 12월 11일 날 바로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0.3% 정도 매도가 나가게 될 예정인데, 이것도 계산해보면 약 1조 원 정도의 대기 매물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 사실 뭐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을 해본다라면 약 2060포인트 정도에서 좀 하단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긍정적인 전망을 듣고 싶은 것도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이 대응 전략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미워요. 자, 그럼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닥은요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1시부터 2시 사이에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래도 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내 또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요. 외국인 그래도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요? 예, 일단은 뭐 거래소랑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번 주 5거래일 내내 음봉이었고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단기 어떤 수급에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뭐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만큼은 사실 거래소보다 영향력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어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소지만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간 좀 아쉬워도 좀 괜찮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세 가지가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세 가지가 하나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좀 관심이 갖고 요즘에 이쪽이 좀 약간 잘 나가더라 하는 그런 이슈, 약간 주식시장과 연관이 된 게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수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뭐 개인이 됐든 외인 기관이 됐든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거래량 증가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비로소 세 번째로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2년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뭐 해결된다고 했다가 다시 뭐 안 된다고 했다가 하면서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 보시면 이 5일 동안 내려온 이 폭이 사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그 5거래일 연속 음봉이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좀 볼까 말까 한 그런 현상인데, 이번 주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단기적으로는 물론 추가로 이 자리에서 뭐 2, 3% 정도 지수는 더 밀릴지 모르겠지만, 당장 하루 이틀 뒤까지 무조건 수익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면 쉬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1주, 2주 뒤를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보다 지수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눌리는 순간을 반드시 신규 매수 혹은 교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뭐 외국이라든가 이런 뭐 전 세계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시장이 거지 같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나라는 아닌데, 아까 그 아저씨 얘기 잠깐 나와가지고 총알 얘기했는데, 사실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탄탄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비관적인 전망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세경 하이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67,0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종가는 5.22% 상승하면서 66,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와, 일별 시세가요. 이게 언제예요? 9월부터 지금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빨간불을 켜내는 날도 많았고, 파란불을 켜도 이내 빨간불로 다시 한번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메꿔주면서 지금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요. 그렇게 힘들고 빠졌는데 이 종목은요.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네. 세경 하이테크 갖고 싶어요. 지금 네.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종목보다는 사실 뭐 더 좋은 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면 네. 아까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이제 어쨌든 뭐 우리나라 시장이 방탄유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국인 매도가 나갈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2020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맨날 출연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맞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시장은 역시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IT 성장주들의 상당히 이 주가 퍼포먼스가 저는 좋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마침 이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 특수 필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을 꼭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해당 회사 역시 이제 스마트폰에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증가됨으로써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뭐 화웨이라든지 애플 같은 이런 탑6 제조업체들이 이 필름을 이제 뭐 탑재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코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에다가 탑재해서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뭐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따라오면은 당연히 이런 부품 회사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기업이 사실 부품 회사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소재주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들고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바로 뒷시간이죠. 뒷시간 지난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 구간 대비해서 해당 종목이 약 벌써 1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은 사실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라 워낙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보고 이 기업 말고도 충분히 좋은 종목 많다라는 거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시청 계속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섭섭하네요.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고 우리 PD님이 저를 늦게 부른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를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PD님이 저를 늦게 우리 부르신 PD님 거죠. 탓할 거예요. 그렇죠. 네, PD님이 아마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네. 저를 빨리 불렀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주세요. 그럼요. 네, 다 약속하시는 준비되어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 좀 지켜볼게요. 모나미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4,740원까지 쭉 올라섰다가 이내 꼬리 달고 쭉 내려오면서 0.6%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아니 아까 우리 세경하이테크랑요. 그 데칼코마니 있죠. 원래 똑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접었다가 핀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지금 그 한일 그 문제 생길 때 쭉 그렇죠. 올라가더니 이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관련된 이슈들 나올 때마다 쭉 조금씩 쏘아 올리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거든요. 조금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약간 좀 실망스러워서 그러니까 실망스러워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요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모나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실망하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아시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슈도 없고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나 아니면 주도 섹터도 없는 세 가지가 모두 다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오늘 날짜로 끝나버리는 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죠.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이 보호협정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모나미가 차트 보시면 한 석 달 만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나오면서 그죠? 장중의 상승폭도 13%였네요. 12.99%까지 장중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고점에서 올랐던 그 부분을 대부분 다 토해버리고 강보합 수준까지 도로 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6시 이후에 일단은 당장 종료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이 지소미아를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추가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그 우려 그것이 과거 그 관계 악화가 시작됐을 때 애국 테마라는 이름으로 올랐던 이 모나
마감이 그때 당시 뭐 주가 대단히 좀 뭐 3배 거의 뭐 4배 갖고 올랐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기대위에서 들어온 물량을 누군가 전부 다 매도의 기회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나온 우리 정부의 발표나 거기에 대한 일본 이 경제 산업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일본이 아이고 뭐 아리가또 하면서 갑자기 수출 규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팽팽하죠 너무. 네, 그래서 아직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애국 테마라는 것이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일단 사고 보자, 지르고 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예전에는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던 시장이지만 새로 시장이 넓어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이트진로는 지금 모나미와 다르게 이거 아까 뭐 이 떨어지는 거랑 다르게 하이트진로는 그때 이후로도 한일 갈등이 계속 올라 실제로 많이 먹거든요. 이 술 좋아하시는 제가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종목만. 술이에요. 종목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술 때문에 말고. 실제로 오기 때문에 올라간 네, 거거든요. 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찾아 나서는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할 텐데 준비했으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MS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도 빠졌네요. 3.13% 하락하면서 18,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파란불. 네. 파란불이에요. 이거 어떡할까요? 근데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네요, 많이. 그때 뭐 우리 매수는 이거 들어오고 들을 수 있는데. 있다 했잖아요. 예. 이거 들러주세요. 좀. 죄송합니다. 예, 왜요? 죄송해요. 부르고 일단은 싶어요. 이거 매수하고 나서 시세가 아직 안 붙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가요? 이거는 종목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어떤 작용이 있죠. 뭐요? 그러니까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위기 탓하시는 네, 거죠? 분위기 탓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네.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까 모라스 전문가님 자세히 말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현상이 사실 이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담보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시장 전반적으로 팔면서도 외국인들 매수세는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들. 어제 오늘 이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LMS는 어떻게 됩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5,000주부터 56,000주, 36,000주에서 지금 뭐라 그래? 엉망진창인 이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KT 서브마린처럼 바로 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약간 좀 이틀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뭐 시장 한번 뭐 흔들리더라도 주 중반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부디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날 때까지 꼭 좀 끌고 가시면 기다린 만큼 반드시 보답은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KT 서브마린처럼요.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지금 58.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파란불 켜냈는데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0.53% 상승 4,7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급등하면서 5,140원까지 쭉 올라섰고요. 그 위에는 조금 꼬리를 달고 내려오겠지만 어느 정도 종가에서 계속해서 좀 3거래일째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쏘아 올리려고 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약간 눌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전고점 돌파를 나올 수는 있겠는데 사실 오늘 제가 KT 서브마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랑하려고. 예, 다시 말해 그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그때 갖고 오셔서 혹시 우리 앵커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필로스라는 종목하고 유사한 비슷하다고. 패턴을 가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것들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죽어라 빠지고 있는 이런 죽어라 아래로 바닥을 파고 있는 주가지만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오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걸 사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3배 넘는 주가 급등,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이 최근에 잘 안 보이다가 드디어 오늘 또 한 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KT 서브마린도 이런 필룩스와 유사한 패턴,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 차트, 요 필룩스 급등하는 것과 KT 서브마린 급등하기 직전과 굉장히 거의 100%에 가까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종목만큼은 확실히 KT 서브마린처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디바이스 ENG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는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12,250원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고 3.04% 상승하면서 11,8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7% 상승했다가 살짝 눌리는 듯 했는데 오늘 또 12,000원대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상단에서 또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이요,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도 될까요? 수익 실현 너무 이릅니다. 진짜요? 그래서 네, 잠깐 저랑 이릅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의견이. 많이 좀 다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이 조강지처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전망이 좋은 종목 한 종목만 계속 이제 좀 파고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2020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디바이스 ENG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종목인 만큼 삼성의 이제 또 뭐 평택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이제 계속 이제 증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뭐 지수 대비해서 견고하다라는 거고,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장 보시면 알겠지만 IT 내지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안 밀렸습니다. 그만큼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서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앞전에 14,000원 구간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이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내년이네요. 내년이 2020년 맞아요? 네, 그렇죠. 꿈 아니에요? 네, 2020년.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유망 산업이요. 뭘까요? 뭐 앞서 반도체, 이제 네? 폴더블. 그렇죠. 그 맞죠? 네. 뭐 맨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2018년부터 이제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됐고 2018년에 9월 달부터 이제 경기 수축 국면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침체였는데 이제는 이제 경기 상황이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물론 이제 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기록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 크게 퍼포먼스가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악이었던 2019년 대비해서는 2020년의 경기에 대한 성장률은 그래도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응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에 가장 유망한 섹터는 저는 IT 반도체 내지는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폴디드 줌, 그러니까 접히는 줌 아니에요? 또 틀렸어요.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진짜요? 같습니다. 네. 뭘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네네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어쨌든 폴더블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내년에 스마트폰은 역시나 뭐 정말 상상 이상의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 잔망경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쌓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메라의 두께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두께가 조금 있었고 실제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카메라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살짝. 그래요? 네, 뭐 아이폰을 잘못 모를 수도 봐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 뒤에 이제 카메라가 살짝 볼록 나와 있는데 오. 이 구조가 아니라 잔망경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기역자 형식으로 요 뒤에다가 이제 회로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이 폴디드 줌이라는 이 카메라가 바로 갤럭시 11부터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 부품 회사들의 실질적인 이제 경쟁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에 정말 이 수요를 정말 그대로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폴디드 줌 요 관련돼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혹시 아이폰이세요? 네. 그래요? 그럼 튀어나왔어요, 정말? 예, 좀 우리 보통 카툭튀라 그래서 카메라 아. 툭 튀어나왔다의 그런 말이 줄임말로.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얘기하시면서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힌트가 너무 괜찮았어요? 폴리드 줌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첫 번째 2020 유망산업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사실 네네네.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폴리드 줌이라고 하는 게 네. 아마 일부러 좀 결정적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관련주가 뭔지 잘 몰랐는데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검색하면 하니까 나와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다 정답 지금 문자 오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나. 그래서 제가 좀 뭔데요? 우선적으로 좀 나오는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삼성전기입니다. 역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에 이제 부품을 역시나 공급하고 있는 MLCC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부품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규모 같은 경우 이제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폴디드 줌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될 걸 그냥 압축해서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근 보면 이 삼성전기가 10만 원 밑에까지 빠졌다가 저점 대비 주가가 대략 30% 가까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자 외국인들이 지금 짐 싸갖고 도망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라면 아마 좀 삼성전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검색하면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액트로라는 종목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만 봐서 뭐 저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만 봐서는 차트성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점 상장 이후 아직 뭐 1년이 좀 이제 간 넘어간 아직까지 파릇파릇한 좀 새내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이제 뭐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폴디드 줌이라고 한 말이 그대로 나와서 좀 분석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좀 돌고 했었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뭐 엄청난 수익까지는 모르겠지만 추세 타고 뭐 안정적인 어떤 상승의 일부 좀 올라타서 좀 가는 거 정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대형주라면 삼성전기일 것이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 고르셨다면 아마 액트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기 그리고 액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설비가 잘 완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된다. 사실 원래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를 해서 이제 유치를 해오는 경우가 네네네.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이 설비 장비를 만들어서 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뭐 비용이 나가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약 영업이익이 15% 정도는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지금 최근
최근 2년 동안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추세입니다. 실제로 뭐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주가가 탄탄한 구조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라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힌트 더 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폴디드 줌 처음 보기도 했고 아직은 인터넷 검색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삼성전기, 액트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있고요.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 있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하면 사실은 이제 카메라입니다. 네네. 카메라 시대가 됐고 특히나 우리 10대 같은 경우 이제 연예인 콘서트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멀리 있어갖고 그 연예인의 얼굴이 제대로 잘 안 나오죠. 근데 바로 이제 다음 갤럭시 11부터 이 폴디드 줌을 탑재함으로써 광학 아니에요. 5배까지 된다고 지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종목이에요? 아니면 가벼워요? 저는 큰 종목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 네. 가볍다고 하십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두 분 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올해가 안 좋았으니까 또 평년 수준으로 사실 평년에 좀 못 미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 기저 효과라 그래서 올해가 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다시 좀만 올해대로 그렇죠. 100점 맞다가 100점 맞은 놈이 30점 맞다가 다시 70점만 가도 그쵸, 이제 다시 잘했다, 이제 사람 노릇 좀 잘했다 하는구나 하거든요. 하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를 또 이제 괴롭게 만들 줄 알았던 일본의 이제 그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주진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산 차질을 안 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까딱 어떤 외국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국가의 기반 산업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 7월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오늘은 그 하필이면 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계약 마지막 날입니다. 연장 결정이 났지만 딱 연장 결정을 하면서도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갔어요. 오늘 이 충청도 천안인가요? MEMC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대만에서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아마 그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대만 회사가 우리나라에 3,000몇억을 투자해서 이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한마디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투자 유치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그 웨이퍼 사실 우리 그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동그란 판때기를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장 지면서 그 중에 한 10% 가까이는 국산화가 됐다. 이런 걸 또 이 자랑스럽게 또 한 달 쉬고 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일본과의 어떤 최악의 관계를 피하는 거는 뭐 미국 눈치 때문에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산업을 생각하면 국산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는 오늘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지만 진짜 제대로 돈이 되고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예산, 내년 정부 예산 500조 넘어가는 슈퍼 예산 어디로 가겠습니까? 율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다시 이제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급등 파동을 보일 수 있는 시기를 만났다, 이슈를 만났다. 이게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년에 훨씬 더 커질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올해 조금 힘들어서 다음번에 내년이면은 더욱더 이제 만회할 것이다. 둘 중에 뭐예요? 예, 일단은 좋아집니다. 좋아진다. 이런 일본이라는 이슈를 만나서 오히려 아까 이제 국산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왜 집에서 밥해 먹기 귀찮으면 나가서 사 먹을 수도 먹었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 자꾸 닫고 막 주인이 막 짜증나게 하면 집에서 내가 먹어야죠. 만들어 먹어보라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 오. 속에서 이 기업은 이제 분명 수혜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은 직접적으로 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올해 실적에 비해서 내년 전망치 주가는 원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미래 실적과 미래 전망을 보고 간 게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뭐 올해 남은 4분기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에 내년에 과연 이 회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큰 실적을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사상 최대 실적에 기록하면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내년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본격적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약간 좀 지연 반응, 그러니까 주가의 이 주식시장의 호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잉 반응을 해서 너무 빨리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반응이 좀 늦어져서 남들은 김 빠졌다고 안 사고 있지만 늦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지연 시세를 통해서 늦게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랬죠.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 별 볼 일 없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막 4배, 5배 늘어나니까 주가 10,000원짜리가 70,000원까지 7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2배만 올라가도 사실 주가가 2배가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 실적이 2배로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2배 올라간다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 사놓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려서 뭐 수십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이거 뭐 없습니다. 어떻게 맞추라고 주시는 네. 건지. 일단 네, 반도체 부품 회사라는 거에서 네. 일단 뭐 종목이 좀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오는 데다가 영업이익이 이제 아니, 이것도 지금도 아니고 내년에 전망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스몰 캡은 아니라 컨센서스가 있다라면 제가 딱 생각난 종목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거는 제가 왠지 탁 떠올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파워프라즈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뉴파워프라즈마라는 회사가 이 반도체 부품 회사입니다. 사실 이게 좀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품을 이제 뭐 워닝 IPS나 테스 같은 장비 회사한테 이제 부품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품 회사라는 거에서 이제 이 종목을 딱 떠올렸고 단순히 뭐 차트도 지금은 이쁜데 이쁜 것보다도 이제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내년 매출 영업이익이 100% 증가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 2019년에 영업이익이 완전 바닥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0년 때 거의 뭐 막대 그래프만 보더라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2배 정도 이제 뻥튀기가 되는 이런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내년 영업이익 100% 이상의 증가를 좀 노려서 갖고 오신 거 아닌가.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어쨌든 간에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20선을 저항맞았다가 돌파하는 구간인 만큼 위로 좀 크게 한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뉴파워프라즈마 한번 정답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인트로메딕과 비슷하다. 인트로메딕이요? 예.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속을 썩이고 있는 약간 왼수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종목 대단했습니다. 직접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거 보시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이 요 자리부터입니다. 요 자리부터 이때 가격이 대략 한 2,000원, 뭐 한 300원, 400원 이 정도예요. 미친 듯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서 2달 사이에 주가가 4배.
4배, 300%가 올라갑니다. 330% 정도 정확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굉장히 조금 약간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관측이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자, 아까 제가 필룩스 말씀드리면서도 KT 서브마린이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필룩스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인트로메이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해 나온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가가 박살이 나면 이거 도망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박살나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라갈 수 있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게 있다고 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거 담는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 외국인이 슬슬 매수를 멈춘 시점부터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330%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필룩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필룩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어때요? 주가 하락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매수를 멈춘 요 이후 시점부터는 반드시 주가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뭐 이 수출 그 일본이랑 쌈박질하는 거 국산화 수혜주 그런 재료는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담아놓은 종목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이제 수익실에 나서기 전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거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뉴파워 플라즈마 그나마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딱 하나 와 있고 그 아래로는 지금 우라노스 전문가님께만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액트로입니다.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액트로 추천요, 액트로요 라면서 눈웃음도 뿅뿅 보내주셨습니다. 나무가 그리고 화이팅, 답코렌 이렇게 보내주셨고 액트로 그리고 액트로입니다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그리고 액트로 맞춘 것 같네요. 액트로입니다. 라고 액트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액트로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사실 어려우신가 해가지고 힌트를 더 캤는데 그게 좀 결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차트상으로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폴디드 줌에 대해서 이미 뭐 개발 완료가 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전에 추세적인 부분만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전에 추세적인 부분이 어쨌든 지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내려서 장기 평선 121선 1,5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해당 구간 보면은 삼각수렴형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 삼각수렴형 구간만 잘 돌파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목표가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액트로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13,500원 그리고 선절가는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우리가 잡아야 할 코인이래요. 히든 스탁이 하나 더 있죠. 자, 어떤 종목인지. 네, 아직 아니에요. 예, 2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예, 일단은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힌트가 굉장히 하나
하나하나 사실 주옥 같은 힌트들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네. 나서서 밀어준 만큼 가장 강력한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입니다. 역시 뭔 재료가 있든 말든 간에 그것이 돈 버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단기 급등에 그쳐버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여러분들 뒤통수 때릴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이 올해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시세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사실 마지막 기회다. 특히나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매수한 외국인은 손실 중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산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더 싼 가격에 이 종목을 살 수 있다는 거.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외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반드시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화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공백이 생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생길 텐데 그래도 2020년 시장이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을 보고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갖기보다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좀 시장이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거는 분명 이제 공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좀 억울하게 심하게 빠진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돈이 남아 있다면 그런 종목을 그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반드시 사야 되고 설령 돈이 없어도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그런 것들을 담아놔야 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빠진 것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오늘 뭐 모나미라든가 이런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애국 테마 보셨겠지만 아무리 시장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몰리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슈가 오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급등까지 안 나왔지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터진 이슈가 이제 재료로서 본격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실적이 받쳐주면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거래를 끌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슈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 나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 모멘텀과 이슈 그리고 차트상에서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외국인보다 낮은 매수가에서 최바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 종목과 함께 다음 주 연말까지 스스로 1년 동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1년 동안 고생한 보너스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